침대 시트의 싸늘함이 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가 깨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숲속에 잠자는 왕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사고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져 몇 년째 깨어나지 못했던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 그리고 그 왕자의 저주를 풀기 위해 가난한 시골 마을의 한 소녀가 희생양이 되었다. 그게 바로 나였다. 결혼식은 마치 장례식 같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웅장한 홀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 같은 공기 속에 파묻혔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향해 멸시 가득한 눈빛을 보냈고 사람들은 숙덕거렸다. 저 촌뜨기가 무슨 수로 그분을 깨운다고. 그들의 조롱은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숨이 막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에는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생명력이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왕자님,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당신의 신부가 되어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이 결혼은 위장일 뿐이라고,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나는 문득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희미하고 미묘한. 기척,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설마 깨어난 건가? 그의 눈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떠졌다. 숲속에 잠자는 왕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아름다운 왕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야수와 같은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듯했다. 나는 그의 침대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뜨거웠고 힘이 넘쳤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혼수 상태에서 방금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힘은 강했다. 나는 울면서 제발 멈춰달라고 빌었지만 그는 내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짐승처럼 자신의 소유물을 탐하듯 나를 짓눌렀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귓가에 거칠게 울렸다. 나는 그날 밤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내 순수함, 내 존엄성, 내 영혼까지도.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거친 손길은 나를 30년이 지난 지금도 괴롭힌다. 나는 이제 40 중반이 넘었다. 아들과 딸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그는 이제 나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 나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사모님, 정말 복이 많으세요. 그들은 나의 우아한 겉모습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만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떤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밤의 악몽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은 이수연.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나는 늘 땅의 냄새를 맡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랐다. 내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다. 작은 꽃집을 열어 좋아하는 꽃들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꿈은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며 무너졌다. 아버지는 사기를 당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어머니는 알아누우셨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것은 사실 빛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킬 어둠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때 내 나이 22살이었다. 나는 세상의 잔혹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나 하나 희생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들이 내게 제시한 거래는 터무니없었다.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혁과 결혼해 달라는 것. 그는 몇 년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그의 약혼녀가 되어 그를 돌보고 그가 죽으면 상속분의 일부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존재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들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그저 형식적인 결혼이라고, 그저 위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니다. 나는 끔찍한 밤을 보냈고 그 이후로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밤 침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숲속에 잠자는 왕자가 깨어났고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는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잔혹함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내 안에 갇혀있는 고통을 밖으로 꺼내고 싶어서인지도. 모든 것은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내가 순수했던 시절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첫 순간. 내 이름은 이수연. 지금은 그저 낡은 간판을 단 작은 카페의 주인이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시골 마을의 흙냄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살던 곳은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작은 마을이었다.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가 잠을 깨웠고 저녁이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고단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소박하지만 근면한 농부셨다. 어머니는 늘 부지런히 밭을 일구셨고 나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랐다. 내게는 뚜렷한 꿈이 있었다. 도시로 나가 꽃집을 열어 내가 좋아하는 들꽃과 장미를 마음껏 가꾸는 것.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 평화로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모든 불행은 아버지의 허황된 꿈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에서 온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기적 같은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다. 마을의 땅을 개발하여 거대한 리조트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아버지는 그 말에 현혹되었고 어머니와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다. 모든 것이 허위였다.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돈까지 끌어다 쓴 빚만 남게 되었다. 순식간에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다.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거친 욕설과 행패는 어머니를 병들게 했다.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셨다. 평화롭던 우리 집은 절망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들은 사채업자가 아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우리 집의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따님을 저희 집안의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 한성그룹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한성그룹이라니. 그 거대한 기업이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그 의문은 곧 풀렸다. 그들의 후계자. 유일한 아들이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이 굳어갔다. 그분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명목상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죠. 당신 따님은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깨끗한 배경, 순수한 혈통,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존재. 그들은 내게 아무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치 깨끗한 백지처럼 그들의 더러운 속사정을 덮을 수 있는 존재. 나는 그들의 말이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존재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계약서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막대한 금액의 빚 청산과 함께 그가 사망할 경우 내가 받게 될 상속분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펄쩍 뛰셨다. 수연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를 팔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병세가 깊어지셨고 사채업자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집을 경매에 넘길 기세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할게요. 저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울었다. 내 소박했던 꿈들은 산산조각 났다. 꽃집도, 평범한 사랑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나는 그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 강태혁. 그는 내게 숲속에 잠자는 왕자라 불렸다. 그들은 내가 그 왕자를 깨울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미약한 희망을 걸었다. 어쩌면 내가 그를 깨우고 그와 함께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그 희망은 얼마나 순진하고 덧없는 것이었던가. 나는 그저 그들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소모되는 하나의 부품일 뿐이었다. 나의 의지와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잔혹한 현실 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결혼식 날 나는 낯선 옷을 입고 낯선 채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더 이상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다. 푸른 산과 논밭 대신 거대한 빌딩 숲과 차가운 유리창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우주인 같았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작은 손수건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수놓아 주신 들꽃 무늬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비싸 보였지만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그 빛을 잃은 듯 우울해 보였다.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특히 그들의 눈빛이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흙이라도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보듯. 그녀의 입에서는 차가운 명령만 쏟아져 나왔다. 결혼식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너의 역할은 그저 형식적인 신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감히 반항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나의 존재는 그저 가문의 흠을 덮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결혼식은 마치 연극 같았다.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드레스는 마치 수에 같았다. 내 옆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혁.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마치 완벽하게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주례사가 읊어지는 내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주례사는 사랑과 맹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말들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가족의 삶을 위해 나 자신을 팔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잃어버린 채 남의 인생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고 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빚진 존재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신부 대기실로 돌아와 드레스를 갈아입었다. 나는 드레스의 레이스를 뜯어버리고 싶었다. 나의 순수함과 꿈을 상징하는 듯한 이 하얀 옷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가족과 잠시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비가 죄인이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갈아입은 한복의 매무새를 만져주셨다.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자. 어머니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희망을 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그렇게 그들의 손을 놓고 낯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다. 드디어 모두가 사라지고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커다란 침대 위에는 여전히 그가 누워 있었다. 숲속에 잠자는 왕자. 그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 평온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당신은 누군가요?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거죠? 그의 손은 차갑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나의 운명을 저주할 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나의 모든 감각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결혼식에서 느꼈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가 눈을 떴고 그는 더 이상 숲속에 잠자는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 숨쉬는, 아니, 살아있는 짐승이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몰랐던 그의 거칠고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잔혹함. 그는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냉혹해 보였다. 나의 역할은 더 이상 형식적인 신부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었다. 그는 내게 명령했고 나는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나의 일상은 감시와 통제 속에 놓였다. 그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심지어 내가 입는 옷까지도 결정했다. 나는 그저 그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가족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우리 가족의 삶을 파멸시킬 거라고 협박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순수함과 꿈은 그날 밤 모두 산산조각 났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소유물. 그의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결혼을 부러워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다니 정말 복이 많으세요. 그들은 내 겉모습만 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 웅장한 저택. 그들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미소 지어야 했다. 행복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해야 했다. 나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갔다. 가면 뒤에는 매일 밤 울부짖는 내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복종했지만 내 마음은 복종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증오했다.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고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나는 그를 미워했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탈출을 꿈꾸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약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힘 앞에서 무력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그는 나를 더욱 조여왔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나만의 작은 탈출구를 만들었다. 나는 그가 없는 동안 작은 정원을 가꾸었다. 흙냄새를 맡고 꽃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꽃들에게 속삭였다. 너희들은 자유롭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니? 나는 꽃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나의 작은 행복마저도 빼앗아갔다. 그는 나의 정원을 짓밟았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넌 나의 소유물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의 말에 절망했다.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감옥에 갇힌 채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였다. 그는 나의 존재를 철저히 지웠다. 나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저 그림자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밤이 되면 그가 허락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그와 함께 했지만 우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무감각했다. 마치 내가 공기라도 되는 듯 나는 그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나를 극진히 모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동정과 함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강태혁의 아내라는 사실을 존중했지만 그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종종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완벽하게 꾸며진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그 여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그가 만든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웃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 모든 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나를 대신하는 영이었다. 나는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내 가족의 삶을 위해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다. 가끔씩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와 소통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왜 그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왜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는 걸까? 나는 그에게서 답을 듣고 싶었지만 그는 마치 벽처럼 차갑고 견고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한 번은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 보았다. 그의 방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그림 한 장. 그 그림은 숲속에 혼자 서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이의 눈은 슬퍼 보였고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혼자였다.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의 작은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그는 내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내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증오를 보았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그는 나를 그저 필요에 의해 데려온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나는 그의 인형이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묻어버리고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였다. 내 삶은 끝없는 굴이었다. 빛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춥고 어두운 터널. 나는 그 터널 속을 무표정한 얼굴로 걸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은 말라붙어 버렸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출장을 갔고 나는 혼자였다. 서재의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때 정원 한 구석에서 낯선 남자가 보였다. 그는 내가 이 저택에 오기 전부터 정원을 가꾸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했다. 그는 내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내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의 눈은 나를 동정하는 듯 보였다. 아니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그의 솔직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이 꽃들은 사모님께서 직접 심으신 건가요?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 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아름답고. 정직하게 시들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나와 동갑이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고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정원에서 만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고 서로를 위로했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남편을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중독되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의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나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민중과의 만남은 내게 일종의 도피처였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재벌가 사모가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 이수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은 시골의 냄새가 났고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민주는 내게 상실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연인을 잃었고 그 이후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고 했다.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다. 어느 날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연 씨, 당신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날아가야 할 새예요. 그의 따뜻한 말은 내 심장을 울렸다. 나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내 가족의 삶을 위해 이곳에 남아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줄게요. 내가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 줄게요. 그의 말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남편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중독되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우리는 몰래 만났고 몰래 사랑을 나누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곧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비서가 나를 미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미행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녹화했다. 나는 그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내 비밀은 유리병 속의 편지처럼 언젠가는 바다 위로 떠오를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잔혹하게 찾아왔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 남편, 강태혁. 그는 내가 민중과 만나는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다. 나의 작은 일탈, 나의 간절한 희망. 모든 것은 그에게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평소처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나는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다. 그때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조롱이 서려 있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올 거야. 넌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그는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재벌가의 사모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남편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아내를 만나서 반갑나 자네는 내 아내를 사랑했지. 내 아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했지. 내 아내는 너에게 나의 비밀을 모두 말했지. 내 아내는 너를 사랑했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너를 감옥에 보낼까? 아니면 너를 죽일까?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의 잔혹함에 놀랐다. 그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의 꿈, 나의 순수함, 나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민주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존엄성, 나의 마지막 희망.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감옥에 갇힌 채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비밀이 폭로된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남편은 나를 세상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그는 내게 이혼을 통보했고, 내가 민준과 주고받았던 모든 연락 내용과 사진들을 언론에 뿌렸다. 나는 하루아침에 가정을 버린 부정한 여자, 재벌계에 들어와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세상은 나를 비난했다. 나의 가족들도 나를 외면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지만 나의 선택이 가족 전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 나는 거대한 저택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나의 모든 명예와 존엄성은 산산조각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세상의 쓰레기였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민주는 나를 피했다. 그는 나의 남편에게 협박을 당했고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버렸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나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산산조각났다. 나는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고
나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재벌게 시집 가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들의 조롱은 내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 나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나의 모든 죄. 나는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그는 나를 더욱 조여왔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벌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조용히 살았다. 그러나 나의 과거는 나를 쫓아다녔다.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도망쳤다.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었던 삶을 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감옥에 갇힌 채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삶을 찾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 나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꿈, 나의 순수함, 나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마저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였다. 나는 이제 40 중반이 넘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말해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재벌가의 사모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이 낡은 카페의 주인이다. 나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는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내가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고 살았다. 그러나 나의 과거는 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날 밤의 기억은 나의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그는 나를 더욱 조여왔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나의 삶을 파괴했고 내게 고통만을 남겼다. 나는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연민했다. 그는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망친 비극의 희생자였다. 나는 나의 삶을 후회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 나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꿈, 나의 순수함, 나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마저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행복을 꿈꾸지 않는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나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만난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 나는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넨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슬펐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이미 끝났다. 나의 삶은 그날 밤 숲속에 잠자는 왕자가 깨어났을 때 끝났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순간도 살아있는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였다. 나는 나의 삶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끝내면 나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끝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간다. 나의 고통과 함께